안녕하세요. 타임줄 거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대선이 끝났는데 그 뒤에 한번 예측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손TV에서 한번 이 문제는 다뤘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The Britain, what is its first leftist leader?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자, 첫 번째 좌파 정권의 리더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는 것이죠. 콜롬비아에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분은 이제 포머 거릴라, 게릴라 역할도 했으며 랩티스트 좌파였던 이 구스타프 페트로 씨가 win Colombian election over millionaire king of TikTok. 자, 틱톡의 왕이라고 불렸던 일종의 트럼프와 같았던 사업가 밀리어네어, 그런 억만장자였던 이분을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약간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콜롬비아 공화국 제34대 대통령 당선인 페트로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60년생이네요. 62세. 국적은 콜롬비아, 정당은 인간적인 콜롬비아. 정당 이름이 재밌네요. 그래서 8월 7일 날 취임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 내용이 좀 화려한데, 자, 콜롬비아는 인구가 한 5,120만 명, 뭐 한국과 비슷하고요. GDP는 5,300달러 정도. 빈곤율은 40%,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40%가 넘는다는 거고, 20세기 대선 후보 5명이 암살됐다는 거예요. 마약 밀매자라든지 준군사 조직에 의해서 암살됐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조차도 이렇게 치안이 불분명한 국가라는 거예요. 자, 게릴라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데뷔했고요. 미혼모에서 환경운동가로 변모한 아까 여자분 그 부통령이었죠. 구스타프 페트로는 60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콜롬비아 북부 코르도바주의 소도시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톨릭계 중등학교에 다니면서 해방신학에 관심을 보였고 학생신문을 창간했다. 수도 보코타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17살에 변두리 빈민의 참상을 목격하고 좌파 무장단체 4.19 운동에 가입해 도시 게릴라로 활동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5살 때는 불법 무기 소지죄로 18개월의 감옥살을 했고요. 4.19 운동은 1970년 콜롬비아 대선 부정선거에 반발에 창설됐고 90년 평화협정에 따라서 해산하고 제도권 정당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의 페트로는 국내 대학원을 거쳐 벨기에의 루벤 카톨릭 대학과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공부했고요. 2002년 하원 의원, 2006년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 대선에 처음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번 했고요. 2011년에 이제 보코타 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 두 번째 대선 도정에 실패한 뒤에 이제 세 번째 대통령에 이제 재당선이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마약 근절보다도 코카인 재배 농촌 지원에 초점 맞췄다. 그러니까 첫 좌파의 그런 정권 탄생되면서 정책이 이제 바뀌었죠. 마약을 근절했다. 즉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어떤 그 메카의 도시가 이제 콜롬비아였는데 뭐 많은 미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 근절보다는 코카인 재배의 농촌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와 관계가 복원되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관계가 안 좋거든요. 왜?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콜롬비아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방국이지만 이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미국과 좀 갈등이 있을 것 같다. 왜? 미국이 이제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2022년 10월 대선이 지금 브라질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 좌파 정권이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브라질은 2020년 10월에 대선 좌파 노동자당이 룰라가 집권을 유력하다라고 이미 자손TV에서 한번 다뤄드렸죠. 룰라 특집으로. 그래서 이제 정책 등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이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좌파 무장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콜롬비아에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페트로가 당선되면서 이 한 세대 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충격적 사례라며 라틴 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좌파 국가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은 뒷좌석으로 물러 앉을 수 있다라고 짚었다. 최근 중남미의 이딴 좌파 집권은 카톨릭이 지배해온 이 지역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며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낙태를 합법화했고 일부 국가는 안락사를 허용한 콜롬비아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칠레는 2011년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이게 좌파 정책들이 드디어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각국 선거를 보면 지금 그 난민은 지금 빨간색으로 거의 좀 돌아가고 있죠. 우루과이,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 나라만 빼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머 거릴라 레벨 구스타프 페트로. 자, 레벨이란 말은 이제 벨이란 말이 전쟁이란 뜻이에요. 전쟁. 그래서 리가 이제 전쟁에 반하다. 그러니까 뭐야? 어떤 그 전쟁에 반하다. 그래서 반전, 즉 반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란군이었다는 거예요. 게릴라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구스타프 페트로가 이제 make history,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June 19, 6월 19일 날 대선에서 이겼다는 거죠. 자, 그때 he was elected Colombia first ever leftist president, 좌파 대통령이 되었고요. achieving a narrow victory, 아주 근소한 승리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over 뭐에 대해서? populist, outsider, 루돌프 헤르난데스. 자, 루돌프 헤르난데스는 일종의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웃사이드였으며 인기주자, 파퓰리스트, 인기에 영합했던 이런 헤르난데스하고 약간 근소한 차이를 읽었어요. 50.4%의 득표를 얻었다는 거고. 자, 페트로는 is viewed as 무엇으로서 간주되어지냐면 radical figure, 아주 급진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피규어, 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피규어. 어디에서 famously conservative country, 이렇게 보수적으로 유명한 보수 정당, 보수 국가의 상황에서 급진 좌파의 그런 인물로 이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seek to reshape relation, 그래서 관계를 지금 재설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미국과. 그리고 will to cooperate with, 협동하려고 하고 있다. 누구와? 니콜라스 마두로 레짐 in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바로 옆 나라죠.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정권과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마두로가 누구냐? 베네수엘라의 노조 활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현직 대통령이다. 2006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의해 외무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12년에는 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62년생, 59세, 키가 190, 배우자, 정당,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이네요. 재임 기간이 2013년에 했고요. 지금 2013년 4월 19일 이전 담당 공직은 남미국가연합 임시의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겠다. 근데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 개선한다는 것은 미국과 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프로그레시브 팔러시,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The President Elect Platform. 자, 플랫폼이란 말은 그 기차가 이렇게 역에서 들어올 때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정책 같은 걸 발표하잖아요. 그런 정강이라는 뜻이에요. 정강, 플랫폼. 대통령의 이제 정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약이죠, 공약. 자, 여기에서는 include 포함하고 있다. 런앤더 종식이죠. 뭔 종식? oil exploration. 자, 석유 탐사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나라가 과도한 석유 수출 의존과 지나치게 번창한 불법적 코카인 사업 등이 빈익부,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석유 탐사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일자리, 공공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고등교육을 보장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뭡니까? 부자층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뺏는 거. 이게 이제 좌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탐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텍스 하이크,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4,000명의 그 콜롬비아 부자들에게, 가장 그 부자들에게. 그리고 내셔널라이징 펜션 플랜, 연금 제도 개혁을 이제 내셔널라이즈 하겠다. 국영화하겠다. 내셔널라이즈 하면 국영화하다, 국유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25%에 불과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계속할 수가 없다. 콜롬비아는 그래서 이러한 높은 빈곤과 불평등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연금을 국가로 국영화하는 거냐면 높은 빈곤과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연금을 이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스트라이커 코드 하면 이제 코드란 것은 이제 그 화합을 깼다는 거죠. With voters, frustrated by. 뭐에 좌절된 그 투표자들입니까? Deep-set inequality죠. 자, deep-set 하면은 깊숙이 자리 잡힌. 그러니까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런 불평등과 그다음에 그러나 페트로 face many hurdle은 장애물에 이제 많이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coalition, 그의 연정은 remain a minority in a Congress. 여전히 국회에서 그 마이너리티 소수당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dominated by conservative lawmaker. 그러니까 의회 쪽은 보수 그런 국회의원들이 dominated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violent police crackdown on. 자, 수거죠. crackdown 어디에 대한 진압을 했어? 이 폭력적인 경찰들이 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프로테스트 데모에서 뭐에 대한 데모입니까? Against proposed tax hike죠. 제한된 세금 인상에 대해서 데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데모를. 그런데 경찰들이 강력하게 진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exacerbated distrust. 그래서 뭐가 이제 exacerbate? 자, exacerbate 하면은 무엇을 악화시키다. 그래서 정치적 establishment 어떤 그 기반이 어떤 불신이 이제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 뭘 이제 또 시그널 의미하느냐면 투표자들이 이미 ready for change. 그래서 변화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바로 정치적 어떤 토대에 있어서 불신, 세금 인상에 대해서 데모를 했는데 거기를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경찰들이 진압을 했던 사건 때문에 디스트러스트 어떤 불신이 생기면서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deep division, 깊은 디비전. 디비전이란 말은 이제 분리죠, 분리. 어떻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냐? 디바이드가 나누는 거잖아요. 디바이드가 나눠지는 거니까. In a country still reeling from decade-long conflict.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그런 conflict, 갈등 관계가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Between the government, 정부와 far-right, paramilitary group. 자, 밀리터리는 군대인데 패러가 준이란 뜻입니다. 준. 그러니까 군대에 준하는 그러한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어떤 conflict, 갈등이 지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프티스트 거릴라 무브먼트, 그러면서 좌파 게릴라 움직임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페트로는 여기서 이제 폴러라이징, 양극화가 된 거예요. 폴러라이징. 자, 스틸 많은 그 유권자들은 appeared,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uncomfortable with 헤르난데스. 이분이 헤르난데스인데 남미의 트럼프, 콜롬비아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죠. 정치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기성 정치를 향한 반감을 이용해서 1차 투표에서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로. 그래서 이제 페트로와 대항마로 부상을 했고 부패와의 전쟁을 말하지만 이분이 시장 시절에 배임이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표가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르난데스와 좀 불편하게 보였다는 것이고 이분이 이제 트럼프 같은 틱톡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틱톡으로 이제 짧은 동영상으로 선거 운동을 막 센세이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beat out traditional conservative candidate.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보수당의 후보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5월 29일 날 in advance to the run-off election. 결선 투표가 되겠죠. run-off 하면 뭐다? 결선 투표. 결선 투표에서 이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77세고요. 2016년부터 부카라망카 시장을 했고요. 정부를 좀 축소를 해야 되고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다음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 뭐 젠더의 다양성, 임실 중절 권리를 존중한다. 이런 정책을 내걸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터닝 타이드, 이제 타이드 조류가 터닝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페트로의 이런 선거가 메이크 콜롬비아를 가장 최신의 컨트리, 최근의 나라인데 어떤 나라? Swept up in Latin America new pink tide. 자, 남미의 이런 그 붉은색 물결로 지금 swept up 딱 그 쓸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which has seen. 그래서 뭘 보고 있냐면 former student organizer. 그래서 전 학생 운동가였던 가브리엘 보릭 씨가 이분이 이제 elected president of Chile, 칠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칠레 대통령, 아주 젊은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former president 룰라가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top opinion poll, 여론조사에서 탑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브라질에서. 또 웨이브, 이 물결은 could also upend Colombia relationship with the US.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지금 upend, 이제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플루언스 인 더 리전,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웨이닝,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웨이닝, 약화되고 있다.
자, 페트로는 그래서 플라지 2 어떤 약속을 했냐면 prosecute,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거죠. security forces, 그 보안군을, 어떤 보안군인데 accuse of, 고소가 됐어요. human right violation, 인권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제 고소가 된 보안군을 이제 기소할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many of whom, 이 많은 사람들은 received training from the US Army, 미국 그 육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안군이었는데 이분들을 이제 기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대선에서. 그리고 restructure trade relation with the US, 미국과의 관계를, 무역 관계를 이제 재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abandon, 포기하겠다. 또 ineffective war on drug, 마약과의 그런 이런 효과적 없는 전쟁을 멈추겠다,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마약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뭐 퇴임할 때 80%의 지지율이었으니까.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현재 45년생 76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재선으로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고, 칠레 상황은 어떠냐면 빈민촌으로 이사한 36세 좌파 대통령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보리치 씨는 2021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칠레 대통령에 당선된 칠레 정치인인데 현재 86년생 36세예요. 36세. 한국의 이준석이에요. 한국의 이준석. 칠레 대학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 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서 군부 독재 시절 희생자 가족 모임인 5월 광장 어머니회 회원과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아주 모든 그 남미가 지금 좌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콜롬비아도 앞으로 미국과의 그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돼갈 것인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